지금 민주당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열린우리당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열린민주당. 최초의 과반. 그때 그 과반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 시작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당 내에서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또 정동영 같은 이들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또 대통령 까고 막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쳤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나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는 152석밖에 안 돼. 180석 갖고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 국회의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그 지지고 볶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국민적인 신호는 뭐냐면 개혁 입법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180석 갖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런 거란 말이야. 열린우리당의 전체를 밟지 말자. 요게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어떤 큰 타이틀 같은데 무슨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내부적 비판을 저도 시작을 할 겁니다. 조금씩 수위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양반병, 여당병에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개표 상황을 보고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국회 내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그 정부 부처들 있죠. 정부 부처들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너무 티가 나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외부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조금 더 점잖아지게 되고 조금 더 절차를 찾게 되고 조금 더 어떤 합리적 근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들이지 이게 뭐 연구조사, 뭐 전문가들의 조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살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서 어떤 그 튀어나온 돌이 되기 싫어서 계속 절차 찾고 뭐 형식 찾고 하다 보면 그게 국민들 눈에는 여당병에 걸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혁이 더뎌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80석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를 합쳐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총선 결과가 180석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당해서 만들어진 건 있을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여기 이제 사실상은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희정 공동대표가 시민당 국법법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 속마음에 지금은 그 얘기를 꺼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의 정말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중도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학법 개정해라 못했어. 막 이명박도 박근혜도 막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통에 국법법도 폐지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그러면 내부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막 옛날 막 악법들 개혁해가지고 그거 없애거나 개정하거나 해라라고 의석을 준단 말이죠. 그걸 21대 국회에서 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막 밀어붙인다는 것도 단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따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미래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밀어붙여도 돼요. 근데 지금 막을 힘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는 건데 자, 그 가운데 선거법 개정해야겠죠. 해야죠. 선거법 완전. 근데 저는 선거법 개정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 선관위의 어떤 역할,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어떤 감사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그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그런 언론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정의당에서도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그 겉으로 보면 맞죠.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이건 미래통합당도 약간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당으로 받아주면서 모든 게 다 달라졌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선관위가 평소에 하는 그런 행정적인 치밀함, 법적 해석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석하는 그런
행태대로 했다면 미래한국당은 접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선관위가 그걸 받아주면서 선거법 개혁된 게 완전히 다 무위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그런 선관위가 했던 잘못은 다 눈 감아주고 그게 다 뭐 미래통합당만 다 100% 잘못했고 안 그러면은 뭐 민주당만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선관위는 다시 면죄부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 해체부터 한번. 근데 결국은 이제 너무 일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더 지나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이제 권력이 사법부라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의견들을 충실하게 받아 넘기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기대하거든요. 남북 관계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가장 기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뭐 국가보안법이나 4대 악법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할지 도 근본적인 사실은 개헌이 돼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이렇게 국민들의 감시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나가버려요. 이거를 뭐 감사원이라든지 행정부 산하의 어떤 조직에게 간섭하게 만들면 또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저는 이번 국회에서 개헌 못하면 또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수천 개죠. 수천 개고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선택해 준 국민들을 믿고 자신감 있게 맞아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이 다수가 되면 뭐 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그걸 못하고 미적거리는데 예전에는 130석밖에 안 되니까라고 변명이라도 가능했던 거죠. 180석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패스트트랙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릴 수 있고요. 필리버스터도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막 밀어붙인다는 게 막 폭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막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대한민국의 적폐적 같은 느낌의 법들은 고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야. 만약에 이걸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선거법 개정인데 거기에는 물론 선관위법도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 선관위 얘네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정말 정파적이지 않은 상태로 완벽하게 심판이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그 유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뭔가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선관위원장이 박근혜 때 임명한 사람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피해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게 생겨도 얘네들 적폐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장치를 잘 만들어가지고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이게 선관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웃기게 되는 건데 오늘 또 보니까 뭐 투표함을 뭐 바꿔치기했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 가면 엄청 많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지들이 한 거 아니야? 지들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있잖아요. 저번에 그 박근혜 때 투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혹이 많았었단 말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쨌건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해 어떻게 해야 되지? 연동형 비례대표성은 분명히 좀 확장시켜주는 게 전 낫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게 선거법에서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의원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47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늘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253대 47석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연동형이라는 그 제도를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실제 중요한 건 의원 정수를 확대시켜 가지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게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속한 거 있죠. 의원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의원 국민 소환제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걸 동시에 내놓고 의원 국민 소환제를 받아주시면
정수를 늘려주세요. 음. 이렇게 국민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의원 정수에 대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꼼수 정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예배 사항, 단서 조항들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또 꼼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소수 정당이 자기들의 실력만으로 자기들의 실력만큼 가진 것만큼 당당하게 국회에 들어오려면 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